대학영어 4주차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동사의 성질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특히 자동사와 타동사, 그죠? 자동사는 타동사는 VH라고 하고 자동사는 VI 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여튼 설명할 수 있는 한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설명이 된 걸로 알고 다음 2번으로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사의 성질 전환. 어때요? 동사가 기본적으로 이 동사에는 뭐예요? 주어가 말하고자 하는 결정적인 어떤 내용이 보통 동사에 다 담겨져 있죠. 그래서 영어는 동사가 주어 다음에 있으니까 바로 중요한 말을 앞에서 한다. 근데 한국어는 동사가 문장의 맨 끝머리에 오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중요한 말을 끝에 마지막에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가 어떤 그 글의 어떤 그런 특성을 가지고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그런 특성과 비슷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동사가 자동과 타동이 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동사의 성질은 앞부분에 했었어요. 근데 뒤에 붙은 게 뭐예요? 전환이란 말만 조금 이게 낯설은 단어죠. 전환이라는 얘기를 여러분들 그 영어로 만약에 한다면 exchange라고 하면은 자, 이해가 될까요? 동사의 전환, 동사가 서로 이게 뭐예요? 전환이 된다. 그러니까 교환이 된다라기보다는 자동사가 타동사가 되기도 하고 또는 뭐예요? 타동사가 자동사가 되기도 해요. 이렇게 해서 서로의 성질을 서로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모든 그 동사의 전환을 두고 봤을 때 그냥 결론적으로 이제 크게 먼저 얘기하면 자동사와 타동사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거의 한 몇 프로? 그러한 동사가 거의 한 90, 뻥을 많이 신다면 뭐예요? 한국에서 뻥 친다 그랬죠. 좀 불려서 얘기하면 한 98% 거의 답니다. 모든 동사가 자동사와 타동사의 성질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2% 내에서는 뭐예요? 어떤 동사는 자동사의 성질만 있어요. 타동사 성질이 없어요. 그거에 반해서 뭐예요? 또 어떤 것은 타동사 성질만 있어요. 자동사의 성질이 없어요. 자, 이렇게 동사는 대부분은 이제 자동과 타동을 다 가지고 있으나 특정한 동사에 한해서는 두 성질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도 있더라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먼저 말하면서 이제 수업을 시작합니다. 자, 아주 극히 일부의 동사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동사들은 자동사와 타동사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걸 우리가 퍼센트로 얘기했을 때 뭐예요? 빨리 들어오잖아요, 이해가. 98% 이상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동사가 다 있다라고 일단 생각하십시오. 자동사와 타동사를 다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자, 기네요. 글 쓰는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절한 동사를 스스로 선택하는 경우에 동사만으로도 어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으면 동사 하나만 가지고도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으면 뭐예요? 자동사 하나만 가지고 써도 상관없어요. 그죠? 스스로 자자 본인의 얘기를 충분히 얘기할 수 있으면 자동사 갖고도 충분히 뭐예요? 표현이 가능해요.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어떤 대상과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상과 어떤 상대방과 관계를 통해서 표현하고 싶으면 뭐예요? 뒤에 어떤 대상을 지칭하는 목적어를 받아야겠죠. 목적어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자, 이런 것은 뭡니까? 타동사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추가적인 정보가 더 필요하면 뭐예요? 그때 이제 수식어를 더 쓰면 되겠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은, 자, 동사의 성질 전환. 기본적으로 뭐예요? 모든 동사는 한 2% 이하의 정도만 빼고는 자동과 타동사 성질이 다 있다. 여러분이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어때요? 영어 사전에 영어가 있고 옆에 보면 뭐예요? VI 하고 뜻이 쭉 써 있다가 또 밑에 보면 또 VT가 또 있어요. 즉 자동사와 타동사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만 갖고 있는 것이 극히 드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동사를 써야 할 때와 타동사를 써야 할 때는 어떤 경우냐? 이건 앞에서도 동사의 성질에서 얘기했죠. 동사 그 자체만 자기 자신의 얘기로 뭐 그 사실 그 자체로 뭐 충분히 표현이 가능하다면 자동사만 쓰면 돼요. 근데 자신의 얘기가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표현할 때는 뭐예요? 타동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 혼자만의 얘기를 할 때는 자동사. 상대방과의 어떤 상호, 작용을 통해서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면 그때는 타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다 뭡니까? 보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해서 뭐예요? 상대방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뭐예요? 자꾸 덧붙여서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 수식어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수식어를 집어넣으면 돼요. 수식어란 건 문장 속에 자, 기본적으로 동사나 목적하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만은 또 다른 요소, 부가적인 요소를 집어넣어서 그죠? 잔소리처럼 더 집어넣어서 상대방이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죠. 그런 것들 우리가 뭐라 그래요? 수식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동사를 선택할 때 더 자주 사용하는 동사들이 있을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동사가 이게 한두 개겠어요? 상당히 많죠. 인간 생활과 연관된 모든 단어는 다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많은 단어들, 유사한, 비슷한 뜻의 동사들이 또 많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뜻을 나타내는 동사가 한 20개가 있다라 봐요. 20개 너무 많다. 10개가 있다라 봐요. 그럼 10개 단어가 뜻이 다 같은데 이 10개 중에서 어떤 거 쓰냐는 뭐예요? 글을 쓰는 사람, 말하는 사람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는 본인의 선택인데 똑같은 단어지만 그 단어 중에 뭐예요? 또 서로들 간에 수준 차이가 있겠죠. 그냥 뭐예요? 평범하게 친구들 일반 생활에 쓰는 가장 쉬운 단어도 있지만은 똑같은 뜻이지만 뭐예요? 이게 조금 어려운 단어의 그러한 부류에 속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좀 어른들이 쓰는 거 또는 뭐예요? 높은 상위 계층들이 쓰는 고급 단어도 있을 거라고요. 이제 그런 단어는 뭡니까? 바로 그 말하는 사람, 글을 쓰는 사람이 이제 선택적으로 하는 거죠. 이제 글을 읽는 사람이 뭐예요? 또 이제 초급 수준이면 고급 단어 쓰면 이해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초급 단어를 쓸 거고, 그 다음에 좀 클래스가 조금 상층, 뭐 고위층에 관련해서 전문적인 사실일 때는 전문적인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뭐예요? 그때는 좀 고급 단어 써야겠죠. 전문적인 용어를 써야겠죠. 그래서 똑같은 뜻이지만은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의 마음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동사를 선택할 때, 그죠? 자동사를 선택할 건지, 타동사를 선택할 건지, 똑같은 뜻의 타동사가 여러 개 있으면 그 중에 어떤 거 선택할지는 바로 뭐다? 글을 쓰고 말을 하는 사람의 뭐예요? 선택에 달려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study 여러분 아시죠? study가 뭐예요?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뭐예요? 공부하다죠. 그죠? 공부하다. 자, 한글로 공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뭐 집에서 다 공부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공부하다, study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여기 보니까 첫머리에서 여기는 study하고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밑에는 뭐예요? study 뒤에 뭐가 있죠? 뒤에 English라고 하는 명사가 뒤에 따라왔죠. 자, 이 차이가 뭘까요? 자, 주어 동사에서 끝나면 뭐예요? 주어가 자기만의 얘기하는 거죠. 이게 자동사예요. 근데 주어가 어떤 얘기를 하는데 그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동사의 그 대상이 뒤에 왔죠. 그게 뭐예요? English야. 그럼 이거 뭐예요? 타동사겠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돼요. 그럼 위에 같은 경우. 그럼 이 위에 있는 문장을 써야 될지 밑에 있는 I study를 써야 될지 I study English를 써야 될지 이것은 어떻게 선택할까요? 이거는 뭐예요? 쓰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지만은
내가 쓴 글을 읽는 사람의 어떤 궁금증을 해결하는 차원에서도 선택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I study, 나는 공부합니다. 이 말로 뜻이 완벽하다면 더 이상 얘기할 건 없죠. 상대방이 나한테 물어봤어요. 너 지금 뭐해? 그러니까 뭐예요? 나 공부해. I study. 지금 뭐 하는지 그 행위 자체만 듣고 싶으면 뭐예요? I study 하면 상대방이 뭐예요? 그 이상의 얘기가 필요 없죠. 지금 공부하는구나 라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I study로 끝나요. 근데 이런 거 있죠. 너 지금 뭐해? 그랬더니 뭐예요? I study 그랬어요. 나 공부한다. 그때 상대방이 뭐예요? 뭐를 공부하는데 what? 무슨 공부하는 건데? 그럼 뭐예요? 상대방은 내가 공부하는 대상 이것이 궁금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설명해줘야죠. 그럼 뭐예요? I study하고 뭐예요? 그 대상 공부하는 그 대상이 영어라고 해서 뭐예요? I study English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예요? study가 타동사로 성질이 전환이 돼요. 근데 I study는 나는 공부한다 그 자체로 끝나면 뭐 이거는 자동사로 이제 끝난 거죠. 여기다가 뭡니까? 보다 더 추가적인 얘기, 수식어를 집어넣을 수 있죠. 앞에 있는 어떤 문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I study, 나는 공부한다로 끝났지만은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열심히란 말을 좀 넣어주면 돼요. 근데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넣어주는 이유는 상대방한테 뭐예요? 내가 공부를 하는데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란 말을 표현하고 싶은 거라면 어떻게 해요? I study 뭐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hard. 뒤에다가 뭐예요? 열심히란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hard를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hard. 그럼 뭐 이건 영어로 한글로는 열심히라고 이제 옮길 수가 있겠죠. 나는 공부하는데 열심히 해. 그죠? 이렇게 끝난 거예요. 근데 더 자세히 얘기하고 싶어. 열심히 공부하는데 상대방이 뭐예요? 어디서 공부하는지 궁금할 것 같아요. 또 말하는 나도 어디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뭐예요? 뒤에다 추가 정보를 넣어줘요. 어디서 공부해요? 만약에图书館에서 하면 어떻게 해요?图书館은 뭡니까? 영어로? 영어 써주면 되죠. 도서관에서 하면 in the library 하고 넣으면 되죠. 그럼 이건 이제 한국어로 옮기면 어떻게 이거를 도서관에서 이렇게 또 추가 정보를 더 줘요. 그럼 어떻게 해요? I study hard in the library. 난 지금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그러나 뭐예요? I study로 끝나요. 추가 정보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것도 열심히 하고 있어 지금. 그리고 뭐예요 또? 어디서 하느냐면 지금 도서관에서 하고 있어. 계속 추가 정보를 계속 넣을 수 있어요. 도서관에서 하는데 뭐예요? 도서관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동네에 있는 도서관인지 아니면 서울에 있는 도서관인지 학교 안에 있는 도서관인지 이것도 궁금하면 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을 계속 뭡니까? 뒤에 덧붙이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더 얘기하고 싶거나 상대방이 알고 싶어 한다면 더 추가 정보를 계속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I study로 일단 상대방의 의문이 풀리면 끝이에요. 이게 자동사예요. 뭐 해나 지금? I study 공부해. 끝. 더 궁금한 게 없어요. 근데 밑에서 뭐예요? 너 지금 뭐 공부하는 거야? 뭐 공부하는 거야? 뭐? 공부하는 대상이 상대방이 궁금해 그러면 뭐예요? I study 하고 뒤에다 English 넣으면 되는 거죠. 그죠? 이것도 뭡니까? 또 뒤에 추가 정보 넣을 수 있죠. 어떻게? I study English hard. 열심히 공부한다, 영어를. 근데 어디에서? In the library. 계속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회화할 때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그죠? 상대방에게 내가 주고자 하는 정보를 계속 뒤에다 집어넣을 수 있죠. 그죠? 자, 이런 걸 너무 많이 쓰면 이제 글로 쓰게 되면 이제 글이 이제 굉장히 뭐예요? 좀 만연체라고 하죠. 이제 한글로. 좀 말이 좀 잔소리가 많이 들어가면 좀 문장이 길어지고 책이 두꺼워져요. 근데 그런 것도 읽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간결한 거, 짧은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뒤에 있는 부가적인 요소 다 빼버리면 되죠. 그죠? 자, 이렇게 동사는 그 자체가 성질이 전환이 된다. 똑같은 동사 가지고도 내가 자동사로 쓸지 타동사로 쓸지를 뭐예요?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뭐예요? 상대방이 이미 동사를 자동 타동을 상대방 글을 쓴 사람이 결정해 놓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거를 읽는 사람이 알아차려야 되죠. 아, 이 사람이 이걸 자동사 썼구나. 이걸 타동사로 썼구나. 라고 서로가 이게 잘 이해가 돼야 그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서로가 소통이 안 되죠. 그죠? 자, 두 번째. 자, want란 단어 한번 또 얘기 한번 해봅시다. want. want 하면 뭐 여러분들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원하다, 바라다. 뭐 기대하다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원하다라는 말로 이제 한국어로는 옮깁니다. 그럼 나는 원합니다. 근데 나는 원한다 하면 말이 좀 이상하죠. 원하는데 뭐예요? 뭘 원하는데 그 대상이 궁금해요. 그럼 뭐 목적을 받아야 돼요. I want you. 난 당신을 원합니다.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뭐 이거는 타동사죠. 타동사. 근데 밑에 있는 거 보니까 또 어때요? want 뒤에 뭐예요? 또 뒤에 당신을 원합니다 하고 뭐예요? 여기까지만 쓰면 되는데 또 추가 정보 더 필요한 거야. 그래서 뭐 이번에는 to study가 더 들어갔어요. 그럼 이게 어떤 걸까요? 나는 원한다. 원하는 건 나죠. 근데 당신만 원한다면 I want you로 끝나요. 근데 이번에 뭐예요? 나는 원한다. 당신이 공부하기를 원한다. 당신이 공부했으면 원해. 공부를 너무 안 하나 보자. 그러니까 내가 좀 공부 좀 열심히 했으면 바래. 이런 말 할 때면 I want. 그 다음에 you, 너가 공부하기를 to study를 넣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나중에 하겠지만 부정사라고 하거든요. 준동사 중에. 이렇게 to 다음에 동사를 쓰는 경우는 보통 어떨 때 써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보통 말하고자 할 때 그때 많이 씁니다. to 부정사는. 그죠? starting 하고 뒤에다 ing 붙이면 현재 분사해 갖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진행 중인 것을 얘기할 때는 starting을 많이 쓰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뭐 to start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해석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예요? I want you. 나는 당신을 원한다. 끝. 근데 나는 당신이 공부하기를 원해. 그러면 I want you. 당신이 to study. 앞으로 공부 좀 했으면 바래. 그럼 이때 뭐예요? 똑같은 I want you나 I want you to study는 똑같이 타동사죠. 내가 원하는 대상이 당신이고 그럼 삼형식으로 끝났죠. 삼형식으로 끝나요. 언연의 그 주장에 의하면. 근데 나는 원한다. 당신이 공부하기를 하고 뒤에 to study를 더 필요로 하면 이때는 뭐예요? 또 패턴이 센텐스 패턴이 5형식 5 센텐스 패턴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나 동사가 타동사인 건 똑같아요. 같은 타동사도 3형식, 4형식, 5형식 또 나뉘어져요. 이제 그런 것까지 우리가 또 앞으로 또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또 뭐예요? 자, 여기서 뭡니까? 스타디는 이걸로 끝났죠. 나는 원해. 당신이 공부했으면 바래. 이걸로 끝나고 싶어서. 끝나면 말이 되면 끝이야. 근데 또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죠. 나는 원해. 당신이 공부하기를. 근데 공부하는 그 대상이 어떤 것이기를 바래 한 거예요. 공부하는 그 대상이 당신이 공부하는데 그 공부하는 대상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게 되나? 뒤에 목적을 또 취해야 돼요. 그럼 뭐예요? 마찬가지 위에서 밑에 뭡니까? To study English하고 또 붙여줘야 돼요. 그죠? 모든 동사가 뭡니까? 그냥 이 문장에서는 you, 당신이 공부하기를 바래. 끝난 거예요. 근데 밑에서는 당신이 공부하기를 바래 뭐냐면 영어를. 이럴 때는 뭐예요? 밑에가 study가 타동사가 된 거죠. 위에는 자동사죠. 이거는 부정사 속에서 to study죠. 위에 있는 문장에서는 뭐예요? 그냥 본동사 속에서 study죠. 그러니까 동사가 문장 속에 어디를 가든 그것이 자동사냐 타동사냐에 따라서 뒤에 목적어를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넓게 크게는 뭐예요? 동사는 자동사와 타동사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 거의 대부분. 그 중에서 이제 극히 일부 조금만 자동사와 타동사 두 성질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도 조금은 있다. 그죠? 그리고 이 동사를 자동으로 쓸지 타동사를 쓸 건지는 뭐다? 쓰는 사람과 말한 사람이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것은 뭐예요? 그 동사의 어떤 정보에 대한 대상이 필요하면 타동사. 동사로만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면 자동사 쓰겠죠. 자, 이해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설명을 조금 길게 했어요. 지금 물론 이 자체가 한 페이지지만 정말로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일반 다른 책에서는 뭐예요? 요 한 부분을 설명하는데도 보통 10장, 10페이지
사용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인터넷 강의이기 때문에 PPT로 작성을 해야 되니까 짧게 이게 한 페이지를 구성했지만 설명은 지금 굉장히 제가 많이 했죠. 그래서 자, 하여튼 여러분이 잘 이해했기를 기대합니다. 자, 다음 뭐예요? 동사와 시제. 자, 동사라는 건 뭐예요? 영어로 뭐 우리 다 알잖아요. verb죠. verb. 그 다음 뭐예요? 시제는 뭐예요? 이거는 tense라고 합니다. 밑에 나와요. 자, 시제는 tense라고 해요. 자, 이 단어 처음 만약에 여러분이 부딪히게 알게 됐다면 이 시간부터 이제 시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히 알게 되는 그러한 기회가 될 겁니다. 정말로 어려운 말이에요. 이야기가. 그죠?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동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얘기했어요. 동사는 뭐다? 자동사와 타동사가 있다. 자동사와 타동사를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 게 거의 98%, 어떤 동사, 자동사와 타동사 중에 하나밖에 없는 극히 일부다. 이런 얘기까지 했죠. 그러면 이 동사는 시제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나? 그죠? 동사는 시제와 어떤 관계이길래 이 둘을 묶어놨을까? 그죠? 너무도 중요합니다. 너무도 중요해요. 자, 그러면 시제가 뭔지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시제가 뭐를 말하는 거지? 이것도 한자거든요. 한자로서 시제, 근데 한자를 보여준들 여러분이 이해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자 써도 의미가 없죠. 자, 중국 학생이라면 몰라도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뭐냐? 바로 영어인 tense가 무슨 뜻인지 이제 한국어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자, 먼저 읽어볼까요? 문장 안에는 반드시 글을 쓰는 사람의 어떤 생각과 감정을 드러낼 때 시간적인 흐름을 표기해야만 된다. 자, 이건 당연하죠. 자, 문장은 누가 쓰는 거예요? 사람이 쓰는 거죠. 자, 문장을 쓸 때 그 문장 속에는 뭐예요? 분명히 글 쓰는 사람이 그 문장 속에 자기의 생각과 어떤 감정을 그 속에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예요? 문장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시간적인 흐름을 표기해야 돼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문장 속에 시간적인 흐름, 시간 표시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복잡해져요. 무슨 말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제 얘기인지 오늘 얘기인지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 이것이 구분이 안 되면 이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분명히 그 사건이 지금 일어난 사건인지 아니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인지 앞으로 일어날 사건인지 이것이 구분이 안 되면 이것이 막 뒤죽박죽 혼합이 돼버리면 이 서로가 소통이 거의 불가능해요. 누가 어제 나를 때렸어. 그래서 지금 나 병원 가. 이래야 되죠. 그러면 어제 때린 게 먼저죠. 그것 때문에 뭐예요? 상처 입어서 내가 오늘 병원 가는 거잖아요. 그럼 병원 가는 게 어제 일어난 게 아니죠. 그리고 오늘 맞았다. 이게 안 되죠. 맞아서 상처 입어서 상처를 받아서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오늘 병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맞은 게 먼저 일어난 거고 병원 간 건 오늘 간 거예요. 근데 병원을 먼저 가고 맞은 게 나중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시간적으로 명확해야 돼요. 그래야 서로 상대방과 대화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문장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람이 말하는 그 회화, 모든 문장에는 그 문장으로 글을 쓰든, 문장으로 여러분이 글을 읽든, 리딩을 하든, 라이팅을 하든, 스피킹을 하든, 그 문장에는 반드시 뭐예요? 시간, 타임이라는 것이 반드시 표기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말이 뒤죽박죽 혼란스러워져요. 그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모든 문장이란 말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시간이 표시되어 있다. 반드시 시간이 표기되어 있어요. 그 시간을 표시하는 방법이 나라마다 다를 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해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나라는
문장 안에 시간 표시를 어떻게 합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해가 더 빠르겠죠. 자, 요 얘기는 바로 다음 시간에 또 연속해서 합니다.